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클라우드 통합 기능으로 SAP S4 하나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5가지 방법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SAP는 오는 2027년 ECC 환경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S4 하나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적극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클라우드 통합을 통해 S4 하나를 확장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과 원활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ERP와 클라우드 통합을 통한 기업의 환경 현대화에 대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픈텍스트 코리아 솔루션 컨설턴트이신 강현명 의원님과 안태영 영업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픈텍스트에서 기술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현명입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가 일전에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S4 하나를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의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좀 즐거운 기회이고, 그다음에 많은 정보를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픈텍스트 코리아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크 부문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태영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인터체인지, 또 SCM, 또 서플라이 체인지 매니지먼트나 클라우드, 또 커넥티비티, IoT 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올쇼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의원님 오늘 웨비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전체 세션은요, 첫 번째 오픈텍스트가 이렇게 중요한 솔루션을 통해서 ERP를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시켜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오픈텍스트를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픈텍스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세션으로 이제 미니 세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S4 하나 기반으로의 ERP 전환이라는 게 큰 주제를 특히 전략적인 관점에서 우리 안 대표가 영업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정말 디테일하게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솔루션은 무엇인지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커버를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과 그리고 미팅을 신청해준 분을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오픈텍스트 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픈텍스트는 이제 간단하게 영어로 이제 세 글자로 데피니션을 말씀드리면 EIM 회사입니다. 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 회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사적인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이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라고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오픈텍스트는요, 전사적인 정보 관점에서의 정보를 관리하는 솔루션이자 그 회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EIM인데요. 그 분야의 글로벌 솔루션 기업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생산성, 경쟁력, 사용자 경험 개선을 하기 위한 정보 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픈텍스트는요,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회사라서 저희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왼쪽에 그 부분이 컨텐트 서비스입니다. 이 클라우드 안에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을 저장, 수집, 관리한다는 부분들이 오픈텍스트의 정보, EIM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입니다. 밑에 있는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수집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관되어져 있는 정보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프로파일 관리하고 오디팅을 하는 부분들이 또 클라우드의 더 중요한 목적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정보가 사내에서만 발생되는 정보가 아니라 획득에 대한 부분 또는 그 송수신에 대한 부분들이 정보가 사내하고 사회하고의 연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계를 표준화시키고 생략화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틀 안에서 고객들이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의 고객 경험 관리를 풍부하게 하자라고 하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이 네 가지가 중요한 필라로 이루어진 오픈텍스트의 클라우드이자 그 다음에 철학입니다. 현재 오른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요, 오픈텍스트 클라우드에 현재 사용자로서 활용되고 있는 그 고객의 숫자는요, 대략 1000만입니다. 1000만 고객들이 이 오픈텍스트의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실제 액티브하게 이 클라우드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파일이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포함한 프로파일이 대략 한 600만 개의 프로파일이 이 클라우드 안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99.99%의 클라우드 가동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오픈텍스트가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이제 펑션이자 서비스이자 이제 제품들인데요. 왼쪽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애널리틱스,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이 클라우드 안에 대용량의 다량의 정보들이 저희가 습득이 되고 그다음에 확인이 되면 그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빅데이터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그 펑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커버리라는 부분은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그 컨텐츠에 대한 그 유의성, 그다음에 보안성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코어가 되는 부분들이죠. 컨텐츠를 저장, 수집, 관리, 배포하는 컨텐츠 관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이 전체 사용자들의 경험 관리를 하기 위한 솔루션. 그리고 오늘 이제 S4 하나 마이그레이션을 생략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 부분, 연계 솔루션 부분, 그리고 프로세스를 자동화, 간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 솔루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그 산업군은요,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연계 시스템입니다. SAP 커뮤니티, 그리고 세일즈포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 탑 10 어플리케이션하고의 기본적인 연계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연계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커넥터가 다 이미 프리빌트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전체적인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정보를 엔드 투 엔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안 대표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SAP가 2027년이면 ECC 환경 지원을 종료한다고 해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SAP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그 전환의 과정, 대비하는 과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기업들이 왜 S4 하나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그 S4 하나 또는 이제 다른 ERP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그 마이그레이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제 신중한 계획과 의사 결정부터 시작해서 실행 단계를 완료하는 데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의 조직은 이 여정에서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준비 및 계획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통합 마이그레이션 중이실 수도 있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배경 지식을 드리고자 그 2020년 그 설문조사에서 SAP 고객이 S4 하나 전환과 관련해서 주요 동인, 또 조치, 요구사항 및 기술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간략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다루지는 않겠지만 특히 좀 흥미로웠던 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가량의 기업이 그 ECC의 그 지원 종료를 이제 주요 동인으로 꼽았던 반면에 나머지 절반은 그 S4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주요 동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으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중에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고요. 또 조치로는 그 비즈니스 모범 사례를 채택하거나 또 글로벌한 중앙 집중화, 또 자동화 등을 이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SAP 준비 상태나 또 통합 플랫폼 등등을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기업이 S4 하나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잘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은 이 전환을 하려면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S4 하나로 전환을 할 때 이제 기업이 이제 두 가지 의사 결정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브라운필드, 또 그린필드, 하이브리드도 나눌 수 있게 되고요. 브라운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제 그런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그린필드의 경우는 업데이트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신규로 이제 구현하는 것이고요. 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치 중심적인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다른 또 접근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S4 하나를 어떻게 배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또는 이제 클라우드에서의 라이센스 또는 이제 SAP 클라우드에서의 사스 배포 등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통합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회성 통합 프로젝트, 즉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기존 연결의 마이그레이션 재배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통합 운영, 이때는 이제 새로운 통합 운영 요구사항이 발생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SAP 대 SAP 통합, 또는 이제 타사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 또는 SAP와 외부 에코시스템과의 이제 통합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수의 통합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예, 광범위한 그런 통합 전략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서는 일회성 통합 프로젝트를 우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통합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일회성 통합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할 때 현명하게 선택을 하면은 비용을 이제 크게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 S4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대신에 그 1TB의 데이터를 아카이빙해서 3년간 50만 달러를 이제 절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통합 맵을 재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예. 이 데이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아카이브 할 때와 달리 그 스토리지 비용 외에도 그 비즈니스에 대한 그 데이터의 적절성, 또 데이터의 신뢰성과 데이터 정리에 필요한 비용, 또 데이터 변환의 그 종류 또는 이런 그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작업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사용해서 그 비용 절감하는 부분은 기존 통합 플로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서 그 새로운 시스템에 연결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계속 이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여러 이제 고려 사항이 있겠는데요. 주요 요인은 이제 기존 통합을 마이그레이션 해서 얻은 비용 절감 효과를 최신 API를 사용해서 다시 개발하는 경우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통합을 이제 재개발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안 대표님께서는 기업이 S4 하나로 전환 시 필요한 사항 중에서 이제 기존 통합을 위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S4 하나와 또 다른 비즈니스 시스템과의 통합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이제 S4 하나와 이제 다른 비즈니스 시스템의 통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4 하나와 관련된 그 통합 요구사항을 살펴보는 이제 방법은 세 가지 범주로 살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SAP 에코시스템 내에서의 통합. 또 두 번째는 이제 타사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고객, 공급업체, 은행 및 기타 외부 관계자로 구성된 이제 광범위한 그런 에코시스템과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세분화된 그런 종류의 이제 요구 사항과 이를 처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합 패키지와 또 지원되는 이제 커넥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이제 구성 요소는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다루는 그 표준화된 구성 요소라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좋고요. 대부분의 그 경우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비표준 통합 플로우의 이점을 이제 크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과 이제 강력한 좀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세일즈포스와 S4 하나의 그 계정 레코드 동기화가 그 통합 플로우의 일부로 자동화된 그런
주소 유효성 검사 서비스로 보완되는 방법에 대한 사례입니다. 예. 이러한 종류의 그 로직을 통합 플로우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설계가 변경이 되고요. 또 이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플로우나 템플릿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과 통합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 통합을 이제 오케스트레이트하고 이제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맞춤형 구축으로 인해서 가치가 증대될 수가 있지만 또 배포 및 유지 관리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또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오픈 텍스트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기 전에 앞에서 설명한 모든 그 통합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화 통합 기능의 이점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레거시 기술의 통합, 즉 라이센스 및 관리 비용 절감을 통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간소화된 통합 프로그램 관리, 즉 이제 단일 소수의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 리소스를 이제 관리하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통합 설계 선택 유연성, 각 그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사용 가능한 그런 옵션들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화를 이제 개선하는 그런 고급 로직, 광범위한 기능을 이제 갖춘 그 최신 기술을 통해서 또 유효성 검사, 데이터 품질 및 어떤 자동화된 의사 결정과 같은 혁신적인 통합 설계 결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프로세스 가시성 및 거버넌스, 그 프로세스 상태를 검토하고 비즈니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일 장소 또는 이제 여러 개의 블랙박스나 단편화된 부분을 이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안 대표님께서 이 단일화 통합 기능이 S4 하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여러 가지 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픈 텍스트는 S4 하나로 전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강의원님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부분이 S4 하나로 마이그레이션인데 그 마이그레이션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생략화시켜서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그 대외 특히 연계 부분을 그 자동화 또는 표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오픈 텍스트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 오픈 텍스트가 S4 하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해답은 오픈 텍스트가 그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커미트먼트입니다. 그 플랫폼은요, 제품 명칭은 오픈 텍스트 트레이딩 그리드라고 하는 그 솔루션이고요.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그 클라우드 솔루션 안에 첫 번째, 다양한 형태의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연계하기 위한 온프레미스 연결 커넥티비티가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연계 표준입니다. API, 웹, RESTful API라든지 기타,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한 그런 API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API 연계 기능 또는 서비스가 이 안에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 변환, 데이터 교환 펑션입니다. SAP를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의 데이터의 표준은 아이도기아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사실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SAP를 쓰기 때문에 SAP 관점에서는 아이도기 표준입니다만 거래 상대방은 오라클일 수도 있고 제이리 에드워즈일 수도 있고 또는 레가시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라클이 표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EDI가 표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XML 또는 플랫 파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형식이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의 아이독과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 요구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적절하게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데이터 교환 기능, 데이터 매핑 또는 트랜슬레이션 기능들도 이 오픈 텍스트 트레이딩 그리드 안에 중요한 컨버전 모듈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계라는 부분들이 점점 복잡화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싱글 사인언 형태의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SAP와 연계되어져 있는
대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략 뭐 20개, 30개 또는 내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20개, 30개씩 된다고 하면 이러한 매니투매니에 대한 연계 방법들을 이 프로파일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한 에코시스템 관리, 즉 프로파일링 관리 기능도 이 오픈텍스트 트레이딩 그리드 안에 중요한 관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를 할 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투 어플리케이션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실은 또 달라졌습니다.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대단히 많은 그 IoT 장비라든지 단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또한 연계의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PDA도 하나의 대표적인 저희가 연계 대상 단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PDA 데이터를 흡수해 와서 컨버팅을 해서 아이독으로 바꿔서 우리 S4 하나에 업데이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IoT 디바이스에 대한 커넥티비티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습득하는 기능들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는요, 대단히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마이크로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앱들도 전체적인 서비스 또는 그 기능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연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앱하고의 연계 기능도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트너 연결 부분도 중요한 연계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이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 허브죠. 통합화된 통합 허브에서 온프레미스 연결, API 연결, 데이터 교환, 프로파일링 관리, IoT 연계, 클라우드 앱하고의 연계, 파트너하고 연계를 모두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여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전송이 되고 저희가 이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 가시성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시보드 또는 뭐 통일화된 비저빌리티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이죠. 그런 기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엔드 투 엔드로 B2B 부분, 연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허브화된 솔루션이자 통합 플랫폼이 바로 오픈텍스트의 매니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픈텍스트의 그 트레이딩 그리드라는 솔루션이고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매니드 서비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허브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부에 ERP, CRM, HCM, 기타 등등등의 어플리케이션과 이 단일화된 하나의 허브를 통해서 단일 접점으로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라인 오브 비즈니스에서는 전자상거래, 마케팅, 물류관리, 회계 쪽 같은 쪽에서는 업무 자동화죠. 프로세스 자동화가 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아웃바운드가 되는, 그렇죠? 외부 시스템에 있는 파트너의 데이터, 디바이스 단하고 연계가 돼서 엔드 투 엔드로 다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S4 하나를 쓰고 있는 우리 회사와 그 은행, 계약자, 고객, 유통업체, 공급업체, 물류업체하고 심리스하게 인티그레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방법이 이렇게 오픈텍스트의 이 플랫폼, 통합된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원투원, 원투매니 형태로 사실은 연계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그 방법이 비용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가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사례에서도 설명이 됩니다만, 내가 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 좀 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어프로치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의 단축, 비용의 단축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들이 오픈텍스트가 드릴 수 있는 비즈니스 밸류가 되겠습니다. 네, 오픈텍스트가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단일화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업들은 워낙 다양한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니 또 이들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픈텍스트는 이들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계신가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S4 하나를 이제 구현한다는 얘기는 S4 하나의 단일화된 어플리케이션 또는 클라우드만 구현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연관되어진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이 랜드스케이프를 보시게 되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대단히 복잡성을 사실 같이 이제 구현하시게 되는 건데요. 먼저 위쪽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S4 하나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클라우드 형태에서의 예를 들어서 AWS나 Azure에 올려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아예 퍼블릭하게 외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솔루션의 관건은, 이제 연관 측면에서의 관건은요, 나는 S4 하나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타사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과 또는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하고도 연계하고 싶어.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하고도 연계해서 시므리스하게 운영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비즈니스 이슈인데, 비즈니스 니즈입니다. 이 니즈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기본적으로 SAP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SAP에서는 그 CPI라고 해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이 CP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가 되도록 또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좀 편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SAP라고 하면 SAP가 제공하고 있는 CPI 또는 SAP PI나 PO를 통해서 SAP 커뮤니티들 간에는 그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SAP 커뮤니티가 아닌 non-SAP 쪽이죠. 그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우드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프레미즈로도 제공이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입니다. 제일 상단 왼쪽 위쪽이 저예요. S4 하나 클라우드인데 저희가 이제 연계해서 써야 될 우리 자사 목적뿐만이 아니라 거래선과의 협업되어진 형태에서 보게 되면 타사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또는 B2B, B2G에 해당되는 외부 시스템 그리고 사내에 온프레미스로 있는 기타 SAP 진영의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이제 그 레가시 어플리케이션들하고의 연계 부분들이 이제 화두가 되는 그 연계가 이제 중요한 니즈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연계하는 방안이 적합한가를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SAP 간의 연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심플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SAP와 non-SAP, 그 클라우드하고 온프레미스하고의 연결선들인데요. 이러한 커넥티비티, 연계 부분들을 1대1 또는 1대4 형태로 다 연계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표준화, 그리고 생략화, 그 향후의 운영 유지성 측면에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저희가 이제 IT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EAI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그런 관점들이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로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 텍스트 트레이딩 그리드는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즈, 사내,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커넥티비티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집중화된, 중앙화된 허브 플랫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커넥션과 데이터의 교환, 변환들이 오픈 텍스트 트레이딩 그리드라고 하는 단일화된 플랫폼에서 제공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그 설명을 통해서, 장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그 S4 하나의 통합을 위한 잠재적 연결 옵션인데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 SAP 클라우드, S4 하나이고요. 오른쪽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인데 동일하게 SAP 인스턴스라도 보시는 것처럼 SAP 클라우드는 외부로 연계를 하기 위한 웹 API 그리고 IDOC이라는 형태를 통해 두 가지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온프레미스 형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의 그 SAP 인스턴스는요, 마찬가지로 웹 API, IDOC, 그리고 MAPI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인터페이스가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웹 API는요, 싱크로너스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리얼타임에 가까운 형태로 데이터가 또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API 방식의 싱크로너스한 연계 방법이고요. 반면에 시간적인 텀은 좀 있어요. 거의 뭐 10분 단위로 또는 배치 형태로 그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1대4의 어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가 연계가 되고 데이터가 업데이팅 되는 부분들이 여기 나오는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싱크로너스한 메시지 기반의 그 데이터 연계 방안이자 B2B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AP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표준적인 그 웹 클라우드 방식의 API와 iDoc이라는 부분도 활용을 하셔야 되고, S4 하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온프레미스가 제공하는 웹 API, iDoc, BAP이라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그 SAP 커뮤니티 내에서는, 솔루션 간에서는 이 방식이면 되게 심플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 파트너, 그 다음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하고의 연계 방식은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 전자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연계가 되어야만 되는 거래선의 숫자가 대략 4,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와 4,000개에 있는 글로벌 거래선하고의 그 ERP 또는 시스템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큰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거래선별로 다 요구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 요청사항이나 포맷도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되는 그 연계 방식도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화시킬 것이냐, 그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오픈텍스트의 트레이딩 그리드이고요. 이 안에서 해당되는 그러한 그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해당되는 거래선과의 연계 방법, 연계 방식, 그리고 데이터 형식들을 여기서 다 컨버팅을 해서 하나의 허브에서 다 핸들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오픈텍스트가 그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자 그리고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업마다 그 S4 하나로 통합할 때 네. 워낙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네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자, 그럼 오픈텍스트는 어떤 경우에 그 통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S4 하나라는 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하나만이 이제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SAP 계열의 어플리케이션만 통합이 되어 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심플한 환경에서는 뭐 기존에 있던 그 SAP CPI 방식을 쓰시든지 그 오픈텍스트의 연계 방식을 쓰든지 간에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저희가 현실적으로 경험을 했던 사례를 보게 되면 그 S4 하나를 쓰시는 기업들은 그 솔루션과 연계되어져야만 하는 기타 다른 솔루션들에 대한 장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 시스템이요, 공급업체, 고객, 은행, 뭐 데이터 브로커라든지 그 요구되어지는 그 외부에서 요구되어지는 데이터의 형식과 연계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이럴 경우는 SAP CPI 방식 또는 뭐 BAPI 방식보다 분명히 다양한 그 큰 범위의 복잡성 부분을 그 커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규모 부분입니다. 규모 부분은 표준적인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씩 개발을 연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그 예측 가능합니다. 이미 있는 솔루션들, 이미 있는 기능들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점진적으로 이제 이관이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벌크로, 대용량으로 짧은 시간 내에 그 마이그레이션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마감 시간이 갖춰져 있는 짧은 시간 내에 에포트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젝트들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그 오픈텍스트의 그 통합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그 이득을 주게 됩니다. 즉 요구사항이 동적이에요. 대단히 많은 그 변동사항이 있거나 또 그다음 편차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그 통합화된 플랫폼을 통한 부분들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구현 기간에 큰 그 기간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로직은요, 오픈텍스트라는 이러한 회사와 같이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프레젠스가 있고 이 클라우드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큰 로드가 걸리더라도 내부에 있는 인력들의 그 캐파를 활용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ERP가 특정 지역에서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EMEA,
그다음에 노스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권역별로 그 롤아웃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되는 그 오피스, 해당되는 그 글로벌 오피스, 리지너널 오피스에서 이러한 연계 부분들을 서포팅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확산 이런 측면에서도 그 빠른 이제 저희가 이제 응답성과 이제 비용 효과적인 그 ERP 구축을 이제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성 부분인데요. 세상 일의 모든 이제 SAP로 단일화돼서 표준적인 그 인터페이스나 표준적인 메시지로만 다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상대방은 오라클을 여전히 쓰고 있고요. 거래 상대방은 여전히 제이드 에드워드를 쓰고 있고 거래 상대방은 여전히 그 EDI를 씁니다. 자, 그러한 그 복잡성이 이제 있게 되면 저희는 단일 표준입니다만 그 거래 상대방은 다수 표준이에요. 그렇죠? 그런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누군가 이거를 만능 통역사처럼 통역을 해줬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오픈텍스트의 이런 통합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즉 고급 데이터 매핑, 고급 데이터 변환, 그 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부분이 이 필요한 통합 플로우 이런 측면에서는 이 복잡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오픈텍스트의 그러한 이 통합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모니터링하고 지원 부분인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연계가 작동하고 나면 모든 일이 다 이제 완성이 되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꼭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들이 오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적절한 응답성을 갖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문서를 받으면 저희가 물건을 보냅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30분 내에 저희가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메시지가 그 어떤 특정한 구간의 병목이라든지 이슈가 있어서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SAP 그 전용 모듈이 아니라 오픈텍스트와 같은 이러한 클라우드 사업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이런 걸 디텍팅합니다. 현재 지금 30분 내에 나가야 되는 그 배송 지시서라는 문서가 나가지 않았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나가는데 5분 내에 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3번 리트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안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해당되는 비즈니스 오너한테 얼럿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 및 지원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온프레미스 또는 뭐 클라우드 형태의 그 SAP 연기뿐만이 아니라 그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중요한 그 기본적인 그 효과이자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변화 관리인데요. 이제 이런 그 변화 관리의 큰 부분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이번에 슬로바키아로 진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슬로바키아에 저희가 커스터머, 고객들이 19개 고객이 새로 신규로 생겼고 슬로바키아에 있는 31개의 특별한 이제 서플라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자적으로 거래를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수발수를 하려면 19개의 고객과 31개의 서플라이들하고 짧은 시간 내에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미션을 클리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국의 HQ,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있는 그 고객들과 그리고 슬로바키아에 있는 그 서플라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들과 시스템 테스팅을 한다는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변화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오픈텍스트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러한 해당 현지 인력과 그들의 그 언어를 활용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온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구현해내고 실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분명히 SAP의 네이티브한 그런 CPI라든지 바피라는 형태를 통해서 대외 연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성이 이제 SAP CPI와 바피를 벗어난 이제 복잡성을 가지게 되는 범위가 크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거나 복잡성이 있거나 모니터링 또 짧은 시간 내에 변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S4 하나를 쓰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즈니스의 범위와 규모와 복잡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기업에서는 그 네이티브한 SAP CPI나 PI만으로는 사실은 그러한 그 다양한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어렵다는 게 저희의 경험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단일화된 플랫폼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이제 제언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오픈 텍스트가 제안하는 이 턴키 지원 방식은 기업이 S4 하나로의 통합 전략을 세울 때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기반의 통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뭐 B2B 데이터, 특히 이제 B2B 데이터 검색 기반 마이그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기업 혼자만의 비즈니스가 아닌 고객들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통합은 어떻게 하나요?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API로 연계를 합니다. CPI 방식입니다. BAPI입니다라고 여러 가지 연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걸 결국은 까삭까삭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데이터예요. 결국은 데이터고, 데이터의 형식이 무엇이고,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얼마나 많은 그 빈도수를 가지고 서로 데이터가 교환이 됩니까? 라는 게 사실은 본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연계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뒤져서 그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현황을 파악한다. 이게 사실은 프로젝트의 반이상입니다. 그만큼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오픈텍스트가 그러한 현재 액티브하게 활용되고 있는 또는 넌 액티브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유형 그리고 데이터의 연계 방식 방안들을 짧은 시간 내에 서치 엔진이 그러한 그 데이터들을 검색을 해서 유형들을 뽑아내는 그러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드리면 정의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조회 및 B2B ERP 파일을 분석하는 그러한 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툴이 검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파트너별, 거래선별로, 그 다음에 거래선이 가지고 있는 문서의 유형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주문서인지 아니면 배송 지시서인지 인보이스인지 그리고 파일 타입이 CSV인지 XML인지를 이렇게 식별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통해서 as is 현재에 있는 연계 데이터들에 대한 유형 그리고 교환 주기 등을 저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데이터의 유형이죠. 모델을 정의할 수 있고, 이게, 그 다음에 어떤 텍사노미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가 정의가 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연계가 되고지고 나면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까지도 같이 저희가 큰 피저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한 스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EDI나 ERP를 가지고 있는 현재 액티브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저희 툴이 서치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거를 이미 데이터를 정렬을 하거나 클렌징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as is 상태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저희 그 검색 엔진이 뒤져서 먼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그 데이터를 조회를 통해서 그 조회된 결과를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 ABC는 거래선이 약간 예를 들어 145개가 있고 거기서 활용되고 있는 문서 타입은 무엇이고 연계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가 몇 개입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약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서 유형별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각각의 데이터 부분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상관관계 템플릿까지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현재 어느 특정한 기업이 그 ERP 및 기타 이제 EDI 방식을 통해서 대외 연계를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인터페이스 포인트 그리고 데이터의 유형 그리고 데이터의 그 전송 주기 등을 식별을 해내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일부분을 마이그레이션하고 재활용하고 일부는 버릴 것인지를 의사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그 EDI 및 ERP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요약해서 상세 통합 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오픈 텍스트의 B2B 데이터 검색 기반의 S4 하나로의 마이그레이션 통합의 효율적인 전략 방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인 것 같아요. 실제 오픈 텍스트가 진행했던 고객 사례를 통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뚜렷하게 좀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는요, 그 미국에 기반을 둔 이제 메디컬 이퀴먼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대단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발전을 하면서
M&A도 많이 했습니다. M&A를 하면서. 그럼 M&A를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시스템은 이제 SAP를 쓴 회사도 있고요. 어떤 시스템은 뭐 JD 에드워를 쓰는 회사도 있고, 레가시를 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을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하고, 그런 그 인수합병된 회사들을 전자적으로 연계를 해서 한 몸처럼 활동할 수 있게 연계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니즈가 생겼던 부분인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인수합병을 많이 했고, 전 세계 대략 한 50개 국가에서 7만 명 이상을 그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비즈니스 이슈는요, 대단히 많은 그 ERP 환경이에요. ECC도 있었고, JD 에드워드와 같은 그 ERP, 그 다음에 레가시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그 인수 합병 회사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S4 하나 환경으로 전환을 하자라고 싱글 인스턴스를 이제 그 발의를 했고,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결과적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S4 하나로 그냥 심플하게 이관하게 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이관이라는 과정도 적절하게 짧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JD 에드워드 그리고 SAP ECC와 이미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나 연계 방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매몰시켜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비즈니스 이슈였고, 이러한 그 고객에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주제, 그 발표 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통합화된 플랫폼이죠. 통합화된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통합화된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 통합화된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기에 앞서서 프리프로세싱,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러면 SAP ECC와 JD 에드워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데이터는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분석을 했던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저희 툴로서 자동화시켜서 그거를 확인하고 났더니 결과물이 나온 거죠. 일부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부는 버리고 바로 이제 웹 API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연결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미 잘 연계되어서 활용되고 있던 그 연계 방식, 연계 방안들을 활용하면서 연속성을 보장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S4 하나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솔루션을 제공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플랫폼을 그 안에를 이제 상세하게 연결해 보면 SAP ECC에서 썼던 그 아이독 방식의 인터페이스 여전히 살아있게 라이브로 들어있고요. 또 JD 에드워드에서 일부에 활용했던 XML 방식의 연계 방식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S4 하나가 제공하는 CPI 방식, 바피 방식을 다 핸들링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들이 이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은 사실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저희 클라우드 사업자인 저희가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핸들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대단히 추상화돼서 고객분들은 연계만 쓸 수 있는 형태로 돼서 대단히 운영 가능성, 그리고 이제 향후로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큰 이제 장점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오픈 텍스트의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된 통합화 플랫폼을 통해서 S4 하나로의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노스 아메리칸 메디컬 이퀴먼트의 성공 사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정리 차원에서 기업이 S4 하나로 전환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작은 이제 오픈 텍스트의 그 비즈니스 플랫폼이 분명히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면은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전환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첫 번째 퀘스천은요, 모든 데이터를, 모든 연계를 다 S4 하나로 이관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첫 번째 퀘스천인, 키 퀘스천인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노스 아메리칸 그 메디컬 그 회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데이터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죠? 특히나 S4 하나라는 환경이 풀 클라우드고요. 클라우드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사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과 발생과 더불어 이제 응답성,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이제 솔루션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모든 데이터를, 모든 라이브한 데이터들, 필요한 데이터들을 S4 하나로 옮겨서 그 대외 고객들하고 연계를 해서 액티브하게 활용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적절한 부분들은 이제 아카이빙을 통해서 내버려 두고, 그죠?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필요한 기능만 S4 하나로 이제 이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판단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재 데이터의 매핑을 확인할 수 있는 툴 같은 걸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현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데피니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고객과 연계됐던 히스토리는 있는데 이게 지난 3년 동안 쓰지 한 번도 거래가 없었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저희가 이러한 인터페이스나 데이터 부분들을 그 S4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클라우드 이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드렸던 그런 오픈텍스트의 그런 그 서치 툴, 그 탐색 툴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액티브냐, 논 액티브이냐, 그 어떠한 유형인지를 식별하는 부분들이 중요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요,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인데요. S4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대신에 1TB의 데이터를 아카이빙해서 결과적으로 3년간 50만 달러를 절감했습니다라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우리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고 싶어.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비용 효율화, 경쟁력, 그다음에 효율적 측면에서는 적합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장기적으로 그 S4 하나의 응답성하고 비용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절하게 이관 대상, 비이관 대상을 나누는 부분들이 이제 큰 포인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재활용입니다. S4 하나로 이제 그 이관이 되면,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과거에 있던 것들은 다 유산이야.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캐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이거는 뭐 상속받을 필요도 없는 썩은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관이라는 과정도 결과물도 중요합니다만, 그 중간에 그 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다른 거래선하고 연계를 해서 액티브하게 활용하고 있는 아이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버리고 웹 API 방식으로 새롭게 개발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 내에 식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경험을 통하면 아이독을 기반으로 해서 타사하고 연계됐던 부분들은 크게 변동되진 않아요. 아이독 부분. 그래서 아이독 부분들은 거의 이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놔두는 게 이제 적합한 방법이고요. 반면에 그 이외에 새로운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기타 클라우드하고의 부분들은 API 방식으로 접촉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고 관리하기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S4 하나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모든 걸 다 S4 하나가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 방식의 CPI 또는 이러한 방법으로 API 방식으로 일괄 전환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제 의사결정과 이제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부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는 기존 맵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고, 신규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클라우드 앱과 연계를 위해서는 이제 API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전체 이제 이 S4 하나 마이그레이션 여정 중에서 꼭 이제 그 의사결정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운영 유지성입니다. 일단 1차 일괄적으로 S4 하나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고 라이브가 되고 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와 유사한 짧은 시간 내에 변동성들이 무지하게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S4 하나를 더 완성을 시켜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슬로바키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개의 고객과 31개의 서플라이어들이 짧은 시간 내에 B2B 어떤 연계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니즈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현재 인력과 기술로 짧은 시간 내에 대응이 가능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일부는 인소싱을 하시고 일부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저 부분을 아웃소싱을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변동성에 장기적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라고 이제 제가 끝으로 맺은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서 S4 하나로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께서 강의하신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시스템과의 통합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안태영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 에코시스템과 관련된 통합은 이제 가장 그 다양한 범죄의 이제 통합으로 볼 수 있고요. 많은 회사에서 이런 중요성을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의 다양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스템의 설정, 또 통신 설정이나 또 시스템을 언제 변경할 것인지 그런 변경 시기 그런 것 좀 컨트롤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I의 경우 이제 외부와의 통합이 또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고 또 특히 또 EDI와 같은 그런 메시지, 또 파일 기반의 통합과 또 다양한 그런 포털 솔루션과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이런 외부 에코시스템과의 에코시스템 파트너와 같이 함께 연계해서 100%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픈텍스트에서도 S4 하나 통합 시 타사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도 지원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텍스트는 이제 광범위한 그런 이제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그 다양한 환경의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프레미스 또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구글 클라우드, 또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이제 클라우드와 또 저희 오픈텍스트 클라우드 등 선호하시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환경, 다양한 환경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오픈텍스트 클라우드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고요. 또 이제 포터블 환경을 지원하고 도커나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픈소스 환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S4 하나로 전환 시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연계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 현재 이제 연계 대상이 되는 그 데이터, 결과적으로 데이터예요. 그죠? 데이터가 정의가 되고 나면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두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이제 노스 아메리칸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데이터인지를 식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분을 이제 좀 복잡하게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ETL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ETL을 통해서 추출해 나가는데 이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 부분은 이제 DB 전문가들이나 그런 부분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그 연계되어져 있고 활용되어져 있는 데이터 셋이 무엇인지를 식별해내는, 추출해내는 그러한 툴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 중요한 그 연계되는 대상을 식별해내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복잡하게 하면은 거기에 프로세스까지 해서 이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가느냐, 어떤 데이터가 생성이 되냐까지 프로세스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데이터까지 식별해내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단계에서의 그 분석 요건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 어느 데이터가 어느 주기로 누구와 연계가 되는지를 식별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제 첫 번째 이제 식별되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서드파티하고요. 예. 네. 이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하고의 통합이 이제 현재 이제 기술적인 그 방식으로 보게 되면 RESTful API예요. 예. 그래서 API 방식으로의 통합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S4 하나 입장에서 거래 상대방이 아니면 그 기타 이제 연계 대상들이 어느 API를 지원하느냐를 식별하는 부분들이 그 제일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API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API가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상세하거나 다양하지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API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표준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비표준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non API 방식으로 또 데이터나 아니면 시스템 간에 연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 기본은 이제 API입니다. 제공하고 있는 상대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API를 가지고 있느냐를 풀 데피니션 합니다. 풀 데피니션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뭐 트리 형태라든지 이게 툴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기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검증해 나가는 방법들이 사실은 서드파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 미팅을 신청해 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강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강의원님. 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이라는 부분에 이어서 2차적으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주제죠. SAP S4 하나로 이관을 하면서 클라우드 통합이 어떻게 또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좀 이제 의미 있고, 그다음에 그 SAP를 관리하신 분께는 큰 도움이 되었을 거로 믿고, 업무에 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 대표님. 네. 이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좀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통합의 환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통합 환경 속에서 뭐 많은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클라우드 통합 기능으로 SAP S4 하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5가지 방법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